박철수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며 어깨를 돌렸습니다. 트럭은 오래된 디젤 엔진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를 뿜었어요. 오늘도 하수구 수리 현장은 멀고 일당은 빠듯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비톡촉 문자가 3통이나 와 있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입금 없으면 법적 조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 끝에서 고여있던 오수가 역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철수는 장갑을 끼고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몰아고르는 하수구 속은 검은색의 진흙 덩어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냄새도 이제 익숙하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시간 뒤 허리를 곧게 펴자마자 요통이 찾아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다른 기사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 형, 요즘 일감 좀 있어요? 있긴 한데 돈이 안 돼.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 이유정이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전기세도 밀렸어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 한켠에서 아이가 학교 준비물을 챙기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운동화가 작아졌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조금만 더 신자. 아빠가 다음 달에 사줄게. 그 말에 아이는 억지로 웃었고 유정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는 부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운도 사람 따라 다르다니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정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다는 걸요. 휴대폰 화면에 알람을 맞춰두고도 철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공구 가방을 떠올렸고 내일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기사님이시죠? 이번에 고급 주택가 쪽에 하수구가 막혔다네요. 시간 되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새벽 안개가 걷히던 시간, 그는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석 옆엔 녹슨 공구함과 낡은 작업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트럭이 언덕을 넘자 우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를 수도 있겠죠. 트럭이 고급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도로 양옆으로 정원수들이 가지런히 다듬어져 있었고 대문마다 최신 보안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과 낡은 모자는 이 동네 분위기와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집사람은 하수구도 금으로 만들어놨을까? 철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철수 기사님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맑고 단정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흰색 대리석 계단과 푸른 잔디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신발 밑창에 흙을 털며 현관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김서진은 차가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심해서요. 부엌 아래쪽이 막힌 것 같아요. 그녀는 간결하게 설명하고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철수는 수리도구를 꺼내며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관 덮개를 열자 악취가 퍼졌습니다.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엉켜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이 반짝이며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역시 부잣집이라도 막히면 다 똑같죠.
그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던 중 복도 쪽에서 김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하대요. 한 달만 버티면 10배 수익이래요. 그녀는 통화 중이었고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배관 속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물을 틀자 물줄기가 매끄럽게 흘렀습니다. 김서진은 영수증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철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던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신기술 투자 계약서. 트럭에 오르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친환경 스타트업 투자라는 단어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부 인증 기술, 초기 투자자 모집, 한 달 수익률 최대 1000%. 이런 게 진짜 있을까? 그는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 창문 너머로 김서진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보가 다르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한참 동안 신호등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10배. 그 문장이 마치 운명처럼 그의 귀 속에 남았습니다. 그는 모르게 속삭였어요. 나도 한번 걸어볼까요? 그날 밤 검색창엔 친환경 투자 사기, 스타트업 실패 사례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뜨고 있었어요. 수많은 기사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드물었고 대부분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김서진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철수는 노트북을 켜고 기술 관련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 냄새 차단 장치 구조, 배관 역류 방지 기술 같은 제목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는 손에 펜을 들고 종이에 배관 구조를 그렸습니다. 하수구 안의 공기 흐름을 계산하고 냄새를 차단하는 방식들을 비교했습니다. 투자가 아니고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전 배관 기술학교에서 배운 수업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낡은 공구 상자를 꺼내 손때 묻은 드라이버를 만졌습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일거리를 마친 뒤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작업실 한켠에 그것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커터칼로 고무를 자르고 파이프를 연결하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무 마개가 너무 단단하면 냄새는 막히지만 물이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너무 부드러우면 냄새가 새어나왔어요. 조금만 더 조정하면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정은 남편이 잠도 자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이번엔 진짜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옆에 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창고 안엔 낡은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철수는 완성된 시제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도전이겠죠. 그의 손끝에는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시제품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손에 쥔 것은 손바닥만 한 고무 캡이었어요.
이제 진짜 되는지 보자. 그는 작은 하수구에 그것을 끼웠습니다. 물을 부었을 때 처음엔 잘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철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무 재질이 팽창하면서 물길을 막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는 재료를 바꿔보려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동네 공구상에 가서 외상으로 부품을 조금 더 빌렸습니다. 공구상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 형, 이런 거 한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일이나 더 해요. 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주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고무 대신 얇은 실리콘을 구해와 모양을 바꿨습니다. 손가락이 닳고 손톱 밑엔 시커먼 때가 끼었습니다. 하루 종일 망치질을 하느라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완성된 제품을 들고 동네 하수구에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배수구 옆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이번엔 잘 돼야 하는데 작은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곧 퍽 소리가 났습니다. 압력이 걸리며 마개가 튀어 올랐습니다. 지나가던 동료 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야, 철수 형 또 실험하네. 이번엔 뭐야? 냄새 막는 캡이라나 봐. 하수구에서 대박 나겠대. 비아냥 섞인 웃음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마개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어둑한 작업실 안에서 손에 묻은 진흙을 털었습니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손끝의 감각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는 배관 단면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형, 또 실험해요? 문틈 사이로 하청 공장의 직원 최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쓰는 실리콘 좀 써봐요. 탄성이 좋아서 물막이엔 딱일 거예요. 철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거 좀 줄 수 있겠어요? 만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소재로 다시 만든 마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물을 부었을 때 냄새는 차단되고 흐름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손을 털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됐다. 이번엔 진짜 됐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람이 차가웠지만 철수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내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클린캡. 그 이름이 그의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는 완성된 제품 여러 개를 박스에 담아 놓았습니다. 제품 이름 클린 캡이 적힌 손글씨 라벨을 붙이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아내 이유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팔 거예요? 요즘은 다 인터넷이에요. 나도 해볼래요.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설명란에 냄새 완전 차단, 직접 개발한 하수구 캡이라고 썼습니다. 올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새로 고침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역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오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주문 일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팔렸네. 아이처럼 웃으며 포장 박스를 꺼냈습니다. 주문자 주소는 낯익은 지역이었습니다. 배송 준비를 하던 그는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김서진의 지인. 그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덕분에 시작했으니 이게 인연인가 봐요. 그 후 며칠 동안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제품 후기가 올라오자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냄새가 사라졌어요. 완전 신기해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철수는 매일 새벽까지 포장하고 택배를 붙였습니다. 손끝이 굳어가도 피곤함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환불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물 빠짐이 느려요. 냄새는 안 나는데 배수가 막혔어요. 고객들의 항의 메시지가 휴대폰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밤새 제품을 뜯어봤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느라 재료 품질이 불안정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청 공장에 급히 연락했지만 이미 자재가 동나버렸습니다. 지금은 다음 달까지 생산 못해요. 전화기 너머로 공장 관리자의 말이 들렸습니다. 철수는 직접 배송도 환불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 그는 현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고 구급차가 울부짖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철수는 하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만든 제품 정말 괜찮아요. 다만 좀 도와줄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투자 제안서예요. 우리 같이 해봐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다시 시작할 기회네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날, 철수는 새 사무실 앞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배경 위에 파란 글씨로 적힌 이름, 클린드레인. 그 옆에는 작게 박철수 대표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 글자가 어색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서진은 계약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대표님. 회사 첫날 직원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철수, 김서진, 그리고 기술 담당 최만식이었습니다. 작은 창고를 개조한 사무실에는 낡은 책상과 덜컹거리는 의자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들 같았습니다. 철수는 작업복 대신 와이셔츠를 입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제품 신뢰를 얻는 게 먼저예요. 철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냄새 하나 막는 것도 결국 사람 마음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첫 대형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배수 설비 회사가 클린드레인 제품을 테스트용으로 500세트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고 있네요. 그의 눈가에 빛이 반짝였습니다. 뉴스 기자가 회사에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수구 수리공에서 대표가 되셨다는데 비결이 뭔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수구 냄새에서 인생의 냄새를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기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반짝이는 새 운동화를 신고 식탁 옆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벽 한쪽엔 커다란 종이에 직접 쓴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공은 제품이 아니라 신뢰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며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는 한숨처럼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람 냄새 나는 일을 해봅시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자 클린드레인의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주문 알림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만 1,000개 넘었어요. 철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제품은 이제 전국 대형 유통사에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TV 홈쇼핑 방송에서도 클린드레인의 하수구 캡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진행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이에요. 냄새 제로, 막힘 제로. 철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그 말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일본 쪽에서 연락 왔어요. 김서진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본이요? 네, 도쿄에 있는 유통사에서 계약 제안을 보냈어요. 철수는 회의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일이 맞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곁에 있던 최만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우리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세상이 알아본 거죠. 며칠 후 해외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제품 상자에는 이제 영어와 일본어가 함께 인쇄됐습니다. Made by CLEANDRAIN from Korea. 포장 라인에서 돌아가는 기계음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SNS에는 짝퉁 제품이 등장했고 고객 불만도 늘어났습니다. 대표님, 누가 우리 제품을 베꼈어요? 직원이 다급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특허부터 서둘러요.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며칠 뒤 특허청 등록증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으로 제대로 가야죠. 그날 저녁 그는 김서진과 함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철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생계를 위해 만든 건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네요. 회사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크고 환했습니다. 멀리 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거리엔 늦은 트럭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수는 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수구 냄새 대신 희망 냄새가 나네요. 다음 날 회사 회의실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클린드레인 매출 30억 돌파.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우리 모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유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진짜 해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죠. 나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어요.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의 온기가 그의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아빠, 이제 부자예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부자야. 마음이 부자야. 철수는 잠시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하수구 속을 비추던 손전등 대신 이제는 세상의 빛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대박이네요. 초가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날 철수는
트럭 대신 검은 SUV를 몰고 오래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예전에 하수구를 고치러 왔던 그 집, 김서진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여전히 그때 그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차를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여기서 내 인생이 시작됐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김서진이 나와 철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요즘 바쁘죠?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진은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텐 운명 같은 한마디였죠. 그날의 통화, 한 달만 버티면 10배야. 그 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요. 어디서 기회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며칠 뒤 클린드레인의 본사에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클린드레인 재단 청년기술 창업지원센터. 철수는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파란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그 문구를 바라보는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철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작업용 드라이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드라이버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기름때와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땀과 눈물이었죠. 이제야 이 녀석도 쉴 때가 됐네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트럭들이 도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익숙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하수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 냄새로 끝나는 인생이네요. 철수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아.